네, 5월 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매우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사법구태타로 규정을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뭐냐? 왜 갑자기 지난 3월 26일 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스텝을 격하게 밟는 것이냐? 그런데 합리적인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100% 상고기각 무죄다. 그런데 뒤집어 엎어가지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소부에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느냐, 예. 이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는 네. 것 같다는 얘기는 다 했지만 예.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파기 자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안 좋은 시나리오는 파기 환송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고를 기각해서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안 되니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서 멈추겠다. 요 세 네. 가지가 현실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파기 환송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적다라고 네, 얘기를 네. 했던 이유는 예. 항소심 판결이 2020년에 있었던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쉽사리 뒤집기는 어려울 어렵다. 것이다. 두 번째, 대법관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를 다 떠나서 현재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들이 예. 소위 말하는 사법 소극주의자들, 즉 정치에 법원 깊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철학을 대부분 갖고 있는 사람들, 약간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법관들. 그렇기 때문에 파기 환송보다는 상고를 기각하거나 또는 재판을 정지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네. 근데 저는 선고일이 5월 1일로 잡혔잖아요. 예. 그때 막 속보로 뜨고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상고를 기각하거나 네. 또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도저히 대선 때 전까지 결론을 내기 어렵으니 재판 절차를 중지하겠습니다라고 네. 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선고기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불안하다라는 예. 얘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했었는데 파기 환송이 나왔어요. 네. 파기 환송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초기 예측과는 달리 네.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부터 불안했던 그 마음대로 좀 나오게 된 건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이 아니라 뭐 거의 100%죠.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소부에 가게 됩니다. 네. 소부에 가면은 소부에서 짧으면 7개월, 길면은 뭐 11개월, 보통 한 9개월 정도 네. 심리를 해요. 예. 그러다가 이 사건은 우리 소부 내에 있는 법관들의 예.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거나 또는 이거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되겠는데 이런 판단이 들면 네. 그 사건의 주심 판사가 주도해서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는데 예. 소부에 회부된 지 1시간 만에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돼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제가 오늘 SBS 라디오 나가서 그 진행자도 변호사거든요. 네, 맞아요. 김태현 약간 변호사. 보수적인 패널이죠. 그 많이 보수적이에요. 많이 보수적이죠. 한동훈의 친구.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본 적이 있습니까? 변호사 시절에 한 번도 자기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가. 20년 정도 변호사 생활했는데 소부에 이제 1시간 만에 대법원장이 땡겨서 전원합의체로 옮기는 건 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조금 있다가 10시에 저희가 그 경희대 법대 형사소송법 그 전문가이신 서부학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법원이나 법원이 그러니까 최소한 상식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도 이럴 수는 없어. 법원이 이러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큰일 난다. 라는 경고를 지금 울리고 계세요. 특히나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이다. 지금 뭐 겸공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나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이고 그리고 이제 소송 기록이 접수가 돼서 그 당부받는 그러니까 도달하는데 2일 선고 기일로부터 7일 걸리고 그래서 통산 피고인에게 27일의 기한이 부여되므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6월 3일 이전에 결정 나는 것은 불가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보아 교수님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거는 그냥 임의 규정이지 강행이 아니다. 반드시 27일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절차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대법원과 법원이 이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즉각 탄핵해야 되는 것은 조희대와 대법관들이다. 심우정과 최상목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네. 아시다시피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네.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됐었고 맞아요. 예. 법사위에서 이 탄핵이 적절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청문회까지 거친 사안이어서 맞습니다. 사실은 뭐 가능할 때 언제든지 하면 돼요. 탄핵한다고 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뭐 이거를 왜 그 대책으로 최상목을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최상목은 원래 트랙대로 간 거다. 아니 최상목은 이미 발의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청문회까지 거친 지도 꽤 됐어요. 상황이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왜 지금 하냐? 그래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예. 이 사람이 이제 대선 관리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적절하냐 이거예요. 최상목이. 예.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있었어요. 네. 대선 전에 이 사람들이 예. 뭔가 자신들과의 협상에서 성과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그걸 보여서 선거에 유리하게 쓰려고 그런다.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물론 예. 최상목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미국에서 지금까지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놔두냐고요.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 사람은.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그거는 그렇게 그런 데를 치시고 놔두고.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다음 수순으로 뭘 할 것이냐 예. 또 이제는 뭘 할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6월 3일 이전에 결론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게 이제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일단 이 재판이 일단 오늘은 서울 고법으로 기록이 가겠죠. 그렇죠? 예, 네. 오늘부터 이제 어제 갔을 수도 있어요. 어제 보냈을 수도 있겠네. 정말 빠르면 어제 보냈을 수도 있어요. 예, 정말 빠르면 어제 보내서 이미 서울 고법에 기록이 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다음 주는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네. 7일까지는 휴일이잖아요. 네. 그때 일을 안 한다.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저희들이 왜 이 재판을 정치적이라고 부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전례가 한 번도 없는데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1시간이 안 돼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어요. 이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미를 보셔야 되는데 네.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면은 소부에서 심사하는 기간을 대폭 날려버릴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전원합의체에서 결심을 빨리 내릴 상황이 되면 또 전원합의체 일정을 당겼기 때문에 더 네.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파기환송돼서 다시 올라왔을 때 어차피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예. 더 빨리 신속하게 재상고심을 결정을 내릴 수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 제가 전원합의체 판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공직선거법 판결인데 판례를 변경하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이미. 예.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바로 그러니까 그렇겠죠. 시간을 줄이고 결론을 바꾸고 할 각오가 이미 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땡겼을 때 땡겼을 때. 굉장히 의도된 행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판례 변경, 예. 시간 단축, 예. 파기환송에서 재상고됐을 때의 상황들 예.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예. 결정이었다. 1시간 만에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도가 개입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판사를 했던 보수 변호사도 20년 본 동안 적이 변호사했던 없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도로 전례 없는 일을 의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가 깊이 관여된 재판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품인 거죠. 대선 개입입니다. 작품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번 대선판은 대법원이 선수로 뛰겠다 네. 이런 선언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절차를 한다는 건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 심사숙고했다고 하지만 네.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어요. 아니 기일을 2번밖에 안 했죠. 기일 2번밖에 안 예. 했고 판결문 쓰는데 적어도 이틀이나 3일 걸린다고 치면은 예. 6만 페이지가 넘는 거의 7만 페이지에 가까운 재판 기록을 예. 5, 6일 사이에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보면서 회의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회의하는 시간까지 빼면은 2, 3일 내에 다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봤다는 얘기죠. 안 보고 그냥 결정한 그리고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판례 변경을 염두에 두고 전원합의체를 1시간 만에 땡겼다는 건 이미 예. 결론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렇죠.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시켜야 되겠다. 모든 게 다 사전에 기획된 거다. 기획된 거다. 의도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록을 봤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니 기록을 안 보고 이미 작심을 해버리고 결정을 내린 거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파기환송 결론을 내리고 이 재판을 진행한 거 아니냐. 그나마 2명의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의도한 날보다 늦게 선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